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오래간만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다른 매체에 어떤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 말고 우리 폴리뉴스에서 자체적인 어떤 전국진단 소식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한 달 남은 지금 거의 D-30이라 그러죠. 4월 24일이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재보궐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세 군데에서 있죠. 예, 서울의 노원병하고 충남의 부여청량 지역과 부산의 영도 지역입니다. 이게 충청도와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서울 이렇게 세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이전 국회의원이 부여청량과 영도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었고 노원병은 알다시피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폭로건으로서 억울하게 이렇게 어쨌든 의원직을 상실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 지지가 강한 지역인 부여청량과 영도 두 성은 거의 무난하게 새누리당이 다시 재보궐선거 의석을 차지한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그래서 노원병은 잘 알다시피 안철수 전 대선 예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도 많았죠. 대선 끝나고 나가서 거의 두 달이 한참 지나서 귀국을 했고 귀국 전에 이 측근을 통해서 송호창 의원을 통해서 노원병 출마 소식을 알렸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노원병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 군데 4월 4일, 5일 등록을 하고 11일부터 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24일날 투표일인데요. 이 세 군데 판세를 갖다가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도, 부산 영도 같은 경우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지난 18대에는 무소속 후보 여권 성향의 무소속한테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지역이기도 한데 이게 전 부산 부시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궐선거 체크를 했었으나 지금 현재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 대선 총괄 본부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김무성 전 본부장이 새누리당 다른 의원들을 갖다가 다 설득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 후보로서 새누리당에서는 아마 예비후보도 등록하고 당 면접도 거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로는 김무성 전 총괄 본부장이 공천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비호라고 전 지역위원장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후보고요. 그 다음에 진보통합당 같은 경우는 민병렬 의원이 지난번에 40% 선까지 야권 단일 후보로서 그 정도 득표율을 했죠. 그래서 이 김무성 후보의 독주냐 아니면은 다시 야권 연대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과의 어떤 1대1 어떤 대결이 가능한가?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면은 그 자체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야권 연대 단일화 이루어지느냐? 민주당과 진보통합당 내에 이 문제를 아마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지역이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도 지역의 어떤 이 새누리당과의 맞짱 대결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김무성 대 문재인 혹은 박근혜 대 문재인의 새로운 어떤 이 대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이 영도 지역은
상당히 부산에서도 이 섬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한 20% 정도의 기본적인 호남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가세했을 때 일정 정도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김무성 전 본부장의 어떤 이 독주로서 끝날 수도 있는 선거에 야권들의 어떤 야권 연대,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어떤 가세,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선거의 어떤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요. 부여 청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충남에 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정치 지역이고요. 김종필 전 총리, 자민련 대표가 오랫동안 지역을 갖다가 갈고 닦아온 지역이죠. 작고한 김학원 자민련 대표가 그 바통을 받아서 있다가 다음 자민련 선진당 후보에 넘겨졌다가 김근태 의원이 이번에 선거법으로 의견을 받고 다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왕구 전 충남지사가 수사표를 던졌죠. 예. 그리고 이영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새누리당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관심 포인트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전략 공천이 아니라 경선으로 가느냐, 지금 여론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큰 특징이 충청 지역을 새누리당이 압권했다, 이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에서 새누리당의 한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 때는 18대 총선 때는 거의 한석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약진을 했고 전체적인 표수에서도 밀려질 않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충북까지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이어가면서 상당히 충청도가 전체적인 어떤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아마 중심이 충남 아닌가. 그래서 이 부여 청량 지역에서는 다들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새누리당에서 선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 노원면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무공천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부산과 충청도에 힘을 쏟지 않겠는가. 아마 부산에서 가장 영도에 힘을 쏟을 거고, 또 충청도도 나름대로 힘을 쏟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 주목거리는 결국 서울의 노원병이 아니할 수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입장은 지난 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50%의 후보가 5%의 박원순 현 시장한테 후보를 양보하면서 시작된 안철수 현상, 자연의 안철수에 대한 주목이 그 다음 대선 후보 출마로 이어지고 후보 단일화, 선언과 그리고 사퇴에 의한 양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본인의 약속 속에서 이번에 노원변 조금 이르다, 예를 들면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재보궐선거에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안철수 예비 후보는 부산 영도의 지역주의와 전면으로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노원병은 여당 우세 지역 아니냐, 가시밭길을 걷겠다 해놓고 쉬운 길을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지금도 일부에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러나 본인이 어떤 민심이 바로 밑에 있는 수도권 서울에서 새 정치에 어떤 첫발을 내디겠다 하는 어떤 그런 본인의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서 뚜벅뚜벅 주민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공을 들여서 불과 3% 차이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한테 패퇴하고 19대 때 야권 단위로서 56%가 되는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지역이죠. 우리 서울에서는 진보정당으로 첫
당선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야권연대와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이 문제가 생기고 함에 따라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붕 떠버렸죠, 실제로. 그래서 야권연대, 야권 단일화를 어떤 먼저 전략으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안철수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 무공천 결정을 내리자, 어쨌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 어쨌든 이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올해 이 노원병에서 이 텃밭을 갈고 온 이동섭 위원장은 이 탈당 후 이렇게 이 무소속 출마도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요. 아마 민주당은 큰 틀에서 대선 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예비후보한테 맞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이 명분과 실익면에서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가지 점, 제1야당이 후보를 안 내는 문제, 그리고 이동섭 위원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텃밭을 갈고 왔다가 계속적으로 이 야권 단일화로 지난번에도 양보하고 이번에 또 무공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대선 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후보한테 무공천 결정을 했는 것 같고, 이것은 향후 어떤 야권 연대도 염두에 두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요. 이동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내릴지 모르겠고요. 진보정의당은 아마 이후에 어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 나왔었어요. 그때도 2002년대도 제법 상당한 득표를 했죠. 이게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차이, 예를 들면 한 2.5% 차이보다도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상황 정도로 벌어진다면은, 예를 들면 막판에 후보 단일화가 야권 후보 단일화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후 정치를 위해서 진보정의당의 어떤 이 결단,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교감, 협의,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 주목되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8대에게서 당선이 됐죠. 43%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46%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권이 한 45, 야권이 한 55 정도 되는 건데, 유효 득표를 따지자면은. 근데 이 55가 예를 들면은 야권 분열로 나눠졌을 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이겨서 야권표 55 중에서 현재 한 35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안철수 후보는 특이하게 이 새누리당의 어떤 이 45 중에서 한 15%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서 민주당 무공천에서 한 5% 정도가 더해지면은 한 55% 정도 되는 거고, 이게서 새누리당의 결집이 지금 35 정도인데 한 40%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면은, 이게서 새누리당 표가 빠지면 한 50 정도, 45 내지 50%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5 내지 10%의 어떤 이 경합이다. 이게서 이 기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다 됐을 때는 45대 55의 구도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동수 위원장이 무소속 탈당 무소속 출마까지 감행한다면 10% 정도는 빠지지 않겠는가 하죠. 많으면 15% 이렇게 진보정의당 후보랑 함께, 그랬을 때는 아마 상당히 새누리당과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40에서 이쪽도 45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15 정도를 가져오니까 35대 한 5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이게 빠져나간다면은 40%에서 서로 안 후보가 현재 5% 정도를 앞선 걸로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이러면서 어떤 11일부터 실제 본선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향방,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의 싹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젊은 친구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난 대선 때 젊은 층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죠. 예, 그 못지않게 뭐 병원에 있는 분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노장년층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현재의 어떤 추이들하면 45 내지 50 정도 투표율을 예상하는데 젊은 층들이 어느 정도 투표할 것이냐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기존의 야권 후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새누리당 표도 좀 받아간다는 부분과 5, 60대 노장년층 표도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안철수의 새 정치가 노원병 유권자들한테 좀 어떻게 스며들어가고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동기부여를 하느냐. 예, 요게 노원병 보궐선거의 어떤 이 주목 관찰 포인트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노회찬 후보의 부인이 있던 김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오랫동안 어떤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 출신인데 어느 정도 서민층과의 어떤 결집을 해내느냐. 현재는 아마 최고가 유효득표를 보면 한 10% 선인데 이 10%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과 야권으로 보다면 한 2대1 정도 기존의 어떤 국회의원 의석의 분포가 바뀌지 않는 분포가 될 거지만 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이 노원병에서의 안철수의 새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이 국정 운영과 어떻게 맞부딪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지금 인사 문제에서 상당히 망사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공중위원장까지 지금 사퇴를 했는데 김무성 어떤 전 본부장의 어떤 여의도 토끼로서 뭔가 새누리당의 어떤 자기 존재감과 중심을 잡아가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쨌든 박근혜 이 정부와 어떤 쌍두마차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또 영도 보궐선거에 주목할 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